자, 한 주만에 돌아온 철학 산책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산책 방송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유독 좀 정신이 없네요. 오늘은 자로편하고 헌문편이고요. 헌문하고 자로하고 헌문이고요. 일단은 말씀을 먼저 드릴 만한 게, 글쓰기 첫걸음 방송은요, 제가 막 무슨 방송 준비를 하루 종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자로편을 처음 읽는 거고, 옛날에 아마 읽은 적이 있긴 있었겠지만 다 까먹었죠 뭐. 처음 읽는 거고, 그래서 읽은 즉시 거기에 대한 해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막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철학 산책은 애초에 그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자로 문정입니다. 자로 문정. 자로가 정치에 대해 물었다. 자왈. 선생이 대답했다. 선지 노지 청익 왈무권. 모범을 먼저 보이고 그런 다음 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치다. 그러자 청익, 더 설명해 주기를 정했다. 더하기를 정했다. 그러자 공자가 말했다. 쉼없이 하라 하셨다. 모범을 보이고 사람들한테 시키는 게 바로 정치다 라는 거죠. 자, 중궁이 2장입니다. 중궁이 개씨의 그 가신이 되어서 중궁위, 개씨, 제라는 거는 뭐 재상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근데 개씨라는 게 국가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권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하의 신하로 들어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상이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 그냥 가신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중궁이 개씨의, 개손씨의 가신이 되어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가 말했다. 선유사, 사소가 거현재. 먼저 관리에게 일을 맡겨라. 그리고 작은 허물은 용서해야 한다. 현명한 인재를重용한다. 이게 바로 정치라는 거죠. 그렇죠. 중궁이 물었다. 현명한 인재를 어떻게 알아보고 등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공자가 말했다. 네가 아는 사람을 등용해라. 네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버려두었겠느냐. 자, 자로가 말했다. 위나라 왕이, 위나라의 제후가 스승께 정치를 맡긴다면 스승께서는 무엇을 먼저 할 생각이십니까? 네, 공자가 말했다. 명분을 바로 세울 것이다. 반드시 명분을 바로 세울 것이다. 자로가 말했다. 그렇습니까? 선생께서는 물정에 어두우십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을 바로잡는 게 쓸데없다는 얘기죠. 자, 공자가 말했다. 유야라는 거는 그 자로입니다. 자로의 이름이 유기 때문에, 유야 너는 깨우침이 부족하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원문은 자왈, 야제, 유야거든요. 자왈은 공선생이 말씀했다 그런 말이고, 야제라는 거는 들야자인데요. 야자라는 게 거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모자라다 그런 거죠. 모자라거나 유야. 군자는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어기소 불지 개괄지야. 개궐여군요. 개궐여야.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으라.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이 있죠. 그 모르는 것엔 닥치고 있어라. 그런 말이 있죠. 자, 명분이 서지 않으면 백성에게 설명할 수가 없다. 순조로이 설명할 수가 없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예와 악이 흥성할 수가 없다. 예와 악이 흥하지 못하면 형벌도 공정하지 못하다. 형벌이 공정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손발을 어찌 둬야 할지 모르게 된다. 그래서 군자의 명분은 반드시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군자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언제나 구차함이 없어야 한다. 명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자로가 정치에 대해서 물으니까, 위나라의 정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했겠냐고 물으니까, 그 공자는 거기에 대해서 명분이 제일 중요하다, 명분을 세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자로가 거기에 대해서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자가 명분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네요. 쉽죠, 그죠? 자, 번지는 사람 이름입니다. 번지가 농사 짓는 법을 배우기를 청했다. 자, 공자가 말했다. 나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 오불려 노농. 늙은 농부만 못하다. 이번에는 밭일을 배우기를 청했다. 이에 공자가 대답했다. 나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 각자 잘하는 게 따로 있단 말이죠. 자, 번지가 나가자 공자가 말했다. 번수는 이제 번지의 이름이랍니다. 번수는 소인이구나.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백성들은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윗사람이 의를 좋아하면 백성들은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윗사람이 믿음을 좋아하면 그 상호예요. 상호. 윗상자에다가 좋아할 호자. 상호예즉 민모감부경 민막감불경 상호의즉 민막감불복 아무튼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믿음을 좋아하면 백성들은 감히 진심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이 이렇게 되면 사방의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포대에 싸서 업고 찾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농사짓는 법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느냐. 번지가 농사에 대해서 계속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윗사람이라는 건 여기서요 뭐 신분이 높거나 그런 사람을 얘기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정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치하는 사람, 위정자, 정치인, 왕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예나 의나 아니면 신, 믿음 같은 걸 좋아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잘 다스려질 것인데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물어서 뭐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 이게 말의 맥락상 뭐 정치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마 그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으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이런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맥락상 그렇죠, 그죠? 자, 자왈 공자가 말했다. 시를 300편이나 외워도 정치를 하게 되면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사방에 사신으로 왔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숫자가 많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숫자라는 건 여기서 이제 외우고 있는 시의 숫자겠죠. 개수겠죠. 개수가 많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시경은 시하고 서는요. 시하고 서. 시경, 서경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역사책이에요. 일종의 역사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집이기도 하죠. 요거를 이제 그때 고대 중국에서는 일종의 문학이기도 하고 역사책이기도 하고 일종의 정치서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근데 여기서는 아마 시를 많이 외우는 시경에 나와 있는 시를 많이 외우는 사람들 많이 외우기만 하고 사실은 제대로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아마 비판으로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자왈 공자가 말했다. 그 몸가짐이 바르면 영을 내리지 않아도 행해지지만 몸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 자, 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죠. 자, 공자가 말했다. 노나라와 위나라의 정치는 형제와 같다. 둘 다 개판이란 거겠죠. 여기서 위나라는 작은 위나라. 자, 공자께서 위나라의 공자 형에 대해 말씀하셨다. 형이라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위나라의 공자인 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형은 잘 사는 사람이다. 선거실, 좋다, 살다, 실. 이것도 살다는 말인가? 근데 잘 사는 사람이다. 처음 재산을 모았을 때 그는 이만하면 족하다고 했다. 만족한다고 했다. 조금 재산이 늘었을 때는 이만하면 완벽하다고 했다. 더욱 재산이 늘어 부유하게 되었을 때는 그는 이만하면 아름답다고 했다.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자, 공자가 위나라로 떠날 때 염유가 모셨다. 염유. 자, 공자가 말했다.
번영하고 있구나. 여미가 말했다. 위나라가 번영하고 있다 그런 말이겠죠. 자, 여미가 말했다. 이미 번영하고 있다면 또 무엇을 더하면 좋겠습니까? 자, 공자가 말했다. 부유하게 하는 게 좋다. 자, 이미 부유한 상태라면 또 무엇을 더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야 한다. 번영하다라는 거는 번영하다 그럴 때 원문이 서자인데요. 서자. 폐서인 할 때 그 서자인데 잠시만요. 한번 좀 찾아보자. 여럿 무리 그런 의미가 있는 걸 보아서는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다. 뭐 그런 말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뭐예요? 사람이 많구나. 사람이 많다는 게 번영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으면은 그 다음에 뭐라는 게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부유한 게 좋다. 배부르게 그러니까 이제 부유하게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는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정치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공자가 말했다. 진실로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1년 만에 그런대로 괜찮은 성과를 볼 것이고 3년이면 완전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좀 번역을 이 아저씨가 과장해서 말했는데 자왈 공자가 말했다. 구유용하자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기월 이이 가야 기월 이이가 아마 1년만이란 말인 것 같고 가야 가능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니까 이제 뭔가 성과를 내는 게 가능하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3년 유성 3년이면 1년이면 뭔가 가하다 가능하고 3년이면 유성 이루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낫겠네요. 공자는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지를 거의 못했어요. 참여하다가 노나라의 산창 정치하다가도 결국에는 이제 개손, 숙손, 맹손 그 십새끼들이 나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노나라를 나와서 다른 데로 이제 천하를 주유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공자가 많이 유명해졌지. 그것 때문에 아마 한 말이든지 아니면 후세 사람들이 꾸며낸 말이든지 뭐 그런 거겠죠. 자, 공자가 말했다. 선인 위방 백년. 선인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나라를 100년 동안 다스리면 잔악한 사람을 물리치고 잔악한 놈들을 물리치고 사형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은 정말로 옳은 말이다. 역가이승잔 잔악한 놈들을 이기고 거살의 거자가 무슨 거자죠? 없애다 그런 말인가요? 버리다 그런 말이군요. 내쫓다. 그러니까 사형 살 죽일 살자니까 사형 죽이는 행위 사형을 내쫓다. 그러니까 제도에서 없애버릴 수 있다 그런 말인 거죠. 사형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했다. 성제시언냐 이 말은 참으로 좋은 말이다. 옳은 말이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똑바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개판이란 거지. 자, 자왈 공자가 말했다. 비록 참된 왕이 나타나 세상을 다스려도 이게 또 번역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많이 확대해서 하셨는데 여라는 게 여기서는 비록 그런 말인 것 같고 왕자라는 거는 이제 왕 근데 여기서 왕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막 그 여자들 3,000명하고 이제 파워섹스하는 그런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왕자 보통 이제 패자 왕자 그렇게 맹자가 비교하듯이 여기서는 왕자 그 왕자 어진 사람 그러니까 진짜 이제 왕다운 왕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왕이 있더라도 필세 이후인 세라는 거는 1세 그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세라는 게 한 세대 한 시대 반드시 한 시대 이후에야 어질게 될 것이다. 세상이 어질게 다스려질 것이다. 그런 말이죠. 정치란 게 그렇게 어렵다. 자, 공자가 말했다.
진실로 자신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면 정치하는 것이 무슨 문제겠느냐.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느냐. 바꿔서 얘기하면 정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염자라는 게 아마 염유겠지. 염자가 최조하자, 물러나자. 아마 그 정치하다가 조정 같은 데서 일하다가 이제 물러났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집에 왔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염자가 물러나오자 공자가 왜 늦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서 염자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정보가 있었습니다. 라고 했다. 자, 공자가 말했다. 사적인 일이 아니었겠느냐. 사적인 일이라는 건 여기서 염유가요. 그때 염구인가? 염구지 싶다. 염구. 염자라는 게 염구지 싶습니다. 요 사람이 개손씨 집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아마 이게 나라의 공적인 일이 아니라 아마 개손씨의 사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만약 그게 나라의 일이었다면 비록 내가 함께 있진 않았겠지만 나 또한 들은 바가 있었을 것이다. 공자는 들은 바가 없으니까 아마 염구겠죠. 아마 이 사람이 하고 온 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개손씨 집안의 집안일이다. 나라 일이 아니라 집안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 염자라는 사람이 개손씨의 밑에서 일을 한다라는 얘기가 논어에 자주 나오는 편인데 그때마다 공자는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개손씨, 숙손씨, 맹손씨 세 새끼들이 이제 노나라 정치를 아주 나쁘게 어지러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자가 그걸 좋아할 수가 없겠죠. 자, 전공이 물었다. 아마 이건 노나라 전공이 싶다. 자, 전공이 물었다. 나라를 말 한마디로 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말일까요? 자, 공자가 말했다.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기계적이지가 않습니다. 언불가 이약시 기기야. 여기서 기계적이다. 기기야. 기기. 틀에 맞게 딱딱 짜여져 있지 않다 그런 말인 같은데. 자, 아무튼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계속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노릇도 어렵고 신하노릇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만약 왕노릇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으면 기필코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노릇하기 쉽다라는 생각보다는 왕노릇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으면 그게 바로 제대로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공이 물었다. 전공이 말했다. 한마디 말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틀에 박혀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노릇처럼 즐거운 것이 없다. 내가 말하면 어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선할 때 어기는 사람이 없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지만 좋은 일 할 때 그걸 가지고 태클 거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좋은 일이잖아, 그치? 그런데 선하지 못한데도 어기는 사람이 없다면 기필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는 나라를 흥하게 하는 말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자는 왕노릇하기가 이렇게 힘들다. 왕노릇하기 힘들다는 것은 뭐죠? 정치하기 힘들다. 정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라라고 전공에게 얘기해 준 거고, 반대로 밑에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말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정희씨 안녕하세요. 피로감이 좀 보여요? 느껴져요?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말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후로서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피로감이 거기 묻어나면 그게 문제인데. 자, 아무튼 전공하고 공자의 대답이었고, 지금까지 15장을 읽었는데 15개 장을
아 그래요? 지금 못 자긴 못 잤거든. 15개 장을 읽었는데 근데 전부 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네. 자, 섭공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섭공이라는 사람은 초나라 사람인데요. 초나라 사람인데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외교관으로든 아니면 정치인으로서든 되게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장자에도 가끔 나옵니다. 섭공자고라 그러죠. 섭공자고. 자, 섭공이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가 말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게 만들고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아, 요즘 그래서 게임을 내 잘 안 하잖아. 못 하잖아. 그 정규 방송 끝내고 나면 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 겨우 한 번 한 거예요. 그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를. 오늘은 좀 이거 끝나면 쉬어야죠. 자, 자하가 거보의 제가 되어, 거보라는 거는 지명이고요. 제라는 거는 그 지역의 이제 장관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태수 같은 거겠죠. 자, 거보의 제가 되어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가 말했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서두르면 이룰 수가 없고 달성할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고 작은 것을 쫓으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자, 섭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우리 고을에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그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자, 공자가 말했다. 우리 고을에 정직한 사람은 그 사람과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숨겨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줍니다. 그 가운데 정직함이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집,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순서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어떤 의미에선 가족이 제일 가깝고 그 다음으로는 친구가 제일 가깝고 아니면 그 두 순서가 좀 바뀌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좀 더 먼 사람들이 가깝고 그 다음에는 가장 멀리 있는 새끼들이 바로 이제 병무청 새끼들일 텐데, 병무청 그 씨발놈들 말이야. 아마 걔들은 뒤지면은 지옥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일 멀리 있는 새끼들이 병무청 아니면 국방부 새끼들일 텐데, 만약에 그러면은 그 아버지하고 아들의 일 아니면 엄마하고 아들의 일 아니면 형하고 동생 일, 그런 일들은 가족들 간의 일이잖아요. 아니면 친구 사이의 일들, 이런 것들 정말 가까운 사이의 일들. 근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전부 다 예를 들면 사회적인 테두리인 법이라는 거 안에다가 가둬놓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격상시켜가지고 그 위계를 격상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결하는 게 맞냐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아빠가 아들을 때렸다. 그럼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냐는 거지, 폭행죄로. 근데 공자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공자의 입장은 대학에 잘 나와 있습니다. 대학에는 경물취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요게 되게 상징적인 말이라서 항상 기억하고 다니는데,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는 겁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경물취지 성의정심은 자기 마음을 바로잡는 거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자기 몸을 닫고 집안을 이제 가지런히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 점점 규모가 커지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작은 것도 못하는 새끼가 어떻게 큰 것도 하겠냐, 큰 거라도 어떻게 큰 걸 하겠냐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은 작은 걸 잘 하려 그러면 작은 거를 예를 들면 사회적 테두리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작은 테두리 안에서 그걸 이해하고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섭공은 정직하다는 거를 가족 불문하고 서로 고발하고 감시하는 그걸 보고 정직하다고 얘기했고요. 공자는 숨겨주는 거, 가족들 사이는 오히려 이제 숨겨주는 거를 보고 정직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만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렸고, 공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알고 보니까 아빠가 간첩이었다. 예를 들어서 알고 보니까 아빠가 간첩이었다 그러면은 아빠를 간첩으로 신고하는 게 맞느냐 그랬을 때, 공자 입장에서 만약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호루 씹새끼다 라고 얘기할 사람입니다. 좀 다를 겁니다. 지금 인식하고. 요즘은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간첩 신고는 111 그렇게 이제 신고하라 그러죠.
자, 번지가 인에 대해서 물었다. 어짐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 말했다. 거처할 때는 공손하게 하고, 거처라는 거는 뭐 그냥 일상적인 삶, 그럴 때는 이제 공손하게 하고, 일할 때에는 일을 할 때에는 경외하고 공경하고. 경외한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가볍게 안 본다 그런 말이겠죠. 아마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사람과 더불어 있을 때에는 진심을 다한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런 태도를 버리면 안 된다. 여기 바로 이제 어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자공이 물었다. 자, 어떤 사람을 선비라고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선비라 하여 사가위지 사의 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자왈 공자 말했다. 부끄러움을 알면서 행동하고 사방에 사신으로 와서 왕의 명령을 욕되게 하자내면 그것을 보고 선비라고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 감히 그 단계를 묻습니다. 자, 그러자 공자가 말했다. 가족들이 효자라고 하고 동료들이 형제라고 칭하는 사람이다. 감히 그 다음의 단계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진 사람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말할 때 반드시 신의가 있고 믿음이 있고 행동함에 반드시 결과가 있으면 꼬장꼬장한 소인이라더라도 그 또한 다음 등급이 된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말했다. 녹만 바라는 놈들을 어찌 온당하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녹이라는 거는 그 월급이죠. 월급 받기만 기다리는 새끼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좋게 평가할 수 있겠냐, 그런 말이죠. 희 두소지인 하족 산야 라고 되어 있는데, 희라는 게 하하라는 말입니다. 하하, 깔보는 소리, 하하, 이런 거. 자, 공자가 말했다. 부득이 중행이 여지. 부득이 중행이 여지 필야 광견호. 잠시만요. 이거 좀 찾아볼게. 좀 헷갈리네요, 번역이. 잠시만요. 공자가 말했다. 중행 이여지. 중도를 행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치우치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 자왈 중항 항자로 읽는구나. 부득중항 이여지 필야 광견호 광자 진취 경자 유소불이야. 번역을 일단 제가 보는 것은 어떻게 해놨냐면은, 공자가 말했다. 중도를 행하는 사람을 얻어서 함께 할 수 없다면, 함께 한다는 게 여기서는 가르친다 그런 말이 돼요. 가르친다. 맹자해석인 같은데, 맹자해석을 아마 주의가 이제 적어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여라는 게 이제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원래 더불어 할 때 그 여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가르치다 그런 걸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받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치우치지 않은 사람을 얻어서 가르칠 수가 없다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필야 반드시 광견호 광자나 견자를 가르치겠다.
반드시라 그러는데 뭐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차라리. 광자나 견자. 광자라는 거는 미친놈이라는 의미고, 견자라는 사람은, 견자는 뭘까요? 견자. 견자라는 거는 이제 고집스러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집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하자 그러면 공자가 말했다. 치우치지 않은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면, 치우치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다면 차라리 미친 사람이나 아니면 고집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겠다. 광자, 미친 사람은 진취, 나아가는 데가 있고 진취적인 바가 있고, 견자, 고집 센 사람은 유소 불위야, 유소, 바가 있다, 불위, 하지 않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이건 옳지 않다 그러면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광자라는 거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이제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거는 뭔가 생각하는 바는 있는데, 그죠? 생각이 행동을 못 따라가는 거죠. 행동을 많이 하고 생각을 적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그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계속 뭔가 하려는 행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게 치우친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나을 것이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광자는 그래서 진취, 뭔가 계속 하려는 바가 있고 의욕이 있고, 그 다음에 견자, 뭔가 이제 고집센 사람은 자기가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지 않는 바가 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번역이 좀 어렵네 이건. 자, 공자가 말했다. 22장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남쪽 사람들의 말 중에 한결같은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한결같은 바가 없으면 무당조차 될 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바로 옳은 말이다. 항상 덕을 쌓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누구나 주역에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공자가 이에 대해서 말했다. 점을 쳐볼 필요도 없이 옳은 말이다. 항상 덕을 쌓아라, 그리고 한결같이 살아라, 그런 말이죠. 자,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화합하지만 부동. 파당. 여기서 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원문이 이렇습니다. 군자, 화이, 부동, 그리고 소인, 동이, 불화거든요. 그러니까 군자는 화하지만 동하진 않고 같을 동자고요. 소인은 동하지만 화하진 않다는 건데, 화라는 거는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방을 이해해주거나 그런 거죠, 그죠? 근데 동이라는 거는 여기서 동이라는 거는 맥락상 파당을 이뤄서 자기들끼리 편갈라서 싸운다, 그런 말인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이야기할 때 남하고 이제 의견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토론하거나 그럴 때, 예를 들면 쟤는 나랑 같은 편이니까, 예를 들면 쟤하고 다른 사람 말은, 그러니까 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말은 무조건 틀려, 그렇게 정치판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태도는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파당을 이루진 않더라도 남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말이 틀린지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잘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거는 이제 타당한 좋은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화라는 게 이제 그 화기애애하다 그럴 때 화자인데, 그 여기서 화라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서로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잘 대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의미하는 거고, 동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당을 이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 치고받고 하는 거, 뭐 그런 걸 이제 여기서는 동이라고 한다고 하는 게 맞겠죠. 맥락상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군자는 그래서 화하지만 동하지도 않고, 소인은 동하지만 화하지도 않다,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자, 자공문할. 자공이 물었다. 말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공자가 말했다. 그렇게 좋지 않다. 말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그것도 좋지가 않다. 말에 착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말에 척하지 못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만 못하다. 말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거나 모두 싫어하는 사람은 둘 다 뭔가 문제가 있고,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은 그럼 뭐냐? 말에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말에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도 착한 사람이겠죠, 아마도. 그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섬기기는 쉽지만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기쁘게 하려 하면 군자는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을 부릴 때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일을 시킨다. 군자는 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지. 자, 반대입니다. 소인은 섬기기 어렵지만 기쁘게 하기는 쉽다. 군자하고 반대죠. 군자는 섬기기는 쉽지만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 라고 했으니까, 자, 비록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기쁘게 하려 해도 소인은 기뻐한다. 소인은 하지만 사람을 부릴 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구비하고 있기를 바란다. 이게 또 번역을 좀 멀리 가셨는데, 급기사인냐 사람을 부릴 때에는 기지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그릇에 맞게,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시킨다는 거고 군자고, 소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급기사인냐 구비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을 부릴 때 이제 그 사람 상대방이 그릇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말을 시킨다, 그런 말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게 군자하고 소인의 차이다. 자, 자왈.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태연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태의불교. 소인은 교만하지만 태연하지 못하다. 태자가요. 태자. 교자는 교만하다 그런 의미인데, 태자는 클 태자인데요. 크다, 심하다, 편안하다, 교만하다, 너그럽다, 통하다, 그런 의미가 있네. 여기서의 태하고 교는 서로 반대되는 의미로서 쓰인 거겠죠.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 태라는 거는 여기서는 교만하다 그런 말은 아닐 거고, 심하다 하거나 편안하다일 것 같은데, 편안하다라고 본다 그러면 군자는 편안하지만 교만하진 않고, 소인은 교만하지만 편안하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 있나? 의미가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자, 넘어가 보죠. 자, 공자가 말했다. 강직, 그 다음 과감, 그리고 말을 앞세우지 않는 것은 어짐에 가까운 것이다. 자, 28장입니다. 자로가 물었다. 어찌해야 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자왈. 공자가 말했다. 절절, 시시, 이이, 여야, 가위, 사의. 절절, 시시, 이이. 여기서는 번역하는 분, 지금 여기 내가 보는 곳을 보니까 간곡히 주장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온화하게 응대해야 선비야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의미를 좀 찾아볼까요? 절절하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절절하다, 애간장이 끊어질 때 절절하다, 그럴 때 절절이고요. 간절하다 그런 말이고요. 간절하고. 그리고 시시라는 거는요, 굳세다 그런 말이고요. 굳세다, 똑똑하다, 재주가 많다 그런 말이고, 똑똑해야 된다 그런 말인가? 그 다음에 이이는요, 기쁘다, 즐겁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절절하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야 그걸 보고 선비라 그럴 수 있다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시경이나 그런 데서 의미를 갖고 와야지 좀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아마 옛날의 시나 아니면 고사에서 갖고 온 걸 가능성이 크거든. 여기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난 잘 모르겠고 일단 내가 보는 이제 그 번역한 분의 글은 좀 과대해석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여러분 이걸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야 사라고 선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선비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친구는 간곡하고 붕우 절절시시 형제 이이 그러니까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로 문활 하여 사가 위지 사의 자로가 어떻게 하면 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왈 절절 시시 이이 여야인데요. 절절하고 시시하고 이이해야 한다는 건데 근데 이게 절절 시시 이이가 무슨 의미든 간에 어쨌거나 붕우 친구들한테는 절절 시시해야 되고 붕우 절절 시시 그 다음에 형제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절절 시시는 이제 친구에 대한 덕목이고 이라는 거는 이제 형제에 대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절절 시시 이가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왈 공자 말했다. 좋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백성들을 7년 동안 가르치면 언제라도 전장에 나설 준비를 갖출 것이다. 백성들은 이란 말이 생략되는 것 같고 역가이 즉 융의라고 되어 있는데 즉 융이라는 게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병장기, 병거, 싸움, 오랑캐 할 때 용자도 융자를 쓰고 전쟁에 즉시 나설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요렇다 그런 말이죠. 30장입니다. 자왈 공자 말했다.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백성들을 버리는 것과 같다. 요거는 좀 앞에 거하고 다르지 않나? 29장하고 30장이 둘 다 전쟁에 관한 얘기인데 근데 앞에서 이제 공자는 그 어느 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공인가가 물었을 때 부유하고 그러니까 백성이 있고 식량이 있고 그 다음에 군대가 있다라 그랬으면 군대하고 누굽니까? 군대 식량 순으로 버려야 된다 그러면 버려야 된다라고 했죠. 버릴 수 있겠다라고 했죠, 그죠?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공자는 정치에서 이제 군대라는 거를 가장 앞에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뭔가 29장과 30장에 저는 군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쪽하고 내용이 좀 어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좀 차이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 그러면은 자로편은 총 30장인데 30장의 대부분이 전부 다 정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치에 대한 문답이든 아니면 그냥 공자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던 거든 아니면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든 간에 전부 다 폭넓게 보자 그러면 정치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뭐 새로운 말이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앞에 다른 편들의 내용이 반복되는 형태에 가깝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특별하게 새로운 얘기는 없었고 그냥 아까 나왔던 그 절절시시이라는 게 좀 특이하게 보이네. 그리고 소인하고 군자를 비교하는 그런 대꾸도 많이 나왔는데 좀 내가 인상 깊게 봤던 게 자로편 이번에 읽은 자로편에 특히 이제 이런 대꾸 형태의 글이 많이 쓰던 것 같아요. 앞쪽에 다른 편들에도 이게 많이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어쨌든 여기는 이게 많이 있네. 이것도 특징적이라 그러면 특징적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형은 형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하는데 동생은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런 식의 이제 그 대꾸형 글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게 그 자로편에 많이 썼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특징적인 건 특징적인 거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로편이고요. 근데 헌문편은 좀 길다. 헌문편은 지금 장이 47개나 있구나. 요거는 제가 다음번 철학산책 때 일진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추가로 더 할 그런 그게 안 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정규 방송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한 주 동안 집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갔다 와서 뭐 금요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